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인피닉스 노트 60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기에서 스크린샷을 찍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스크린샷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먼저 스크린샷을 찍는 방법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방법을 알고 있는데도 어떤 이유로 스크린샷이 찍히지 않아 혹시 잘못하고 있는 건지 확인하려고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잠시 후에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샷 찍는 방법을 보여드린 후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선 가장 먼저 스크린샷을 찍어 보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캡처하고 싶은 화면을 띄워두시면 되는데 저는 예시로 홈 화면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미 열려 있네요. 스크린샷에 담고 싶은 내용이 현재 화면에 잘 보이도록 확인해 주세요. 준비가 되었다면 전원 버튼과 볼륨 낮추기 버튼을 동시에 누르세요.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냥 좋아요. 됐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면서 스크롤 옵션과 공유 버튼이 포함된 팝업이 나타날 텐데 이 팝업은 잠시 후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팝업이 사라지면 구글 포토 앱이나 인피닉스 자체 앱인 AI 갤러리에서 캡처한 스크린샷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 탭에서 스크린샷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스크린샷을 찾으려고 하면 사진, 동영상, 스크린샷, 화면 녹화, 밈, 왓츠앱 이미지 등이 다 섞여 있을 겁니다. 그러니 앨범으로 이동해서 스크린샷이라는 폴더를 찾는 것이 훨씬 쉬울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여기에는 스크린샷만 표시되기 때문에 나중에 무엇을 찾든 훨씬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캡처한 스크린샷이 여기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 스크린샷을 찍을 수 없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이는 의도된 설계입니다. 특정 애플리케이션은 해당 앱이 실행 중일 때 스크린샷이나 화면 녹화를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위한 조치입니다. 가상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휴대폰에 악성 코드가 있고 지금 은행 앱에 접속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는데 해커가 스크린샷이나 화면 녹화를 통해 그 화면을 볼 수 있게 된다면 말이죠. 당신이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그 정보가 해커에게 바로 전송되어 당신의 계정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완전히 알려주게 되는 셈이죠. 그게 은행 보안에 얼마나 치명적일지는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은행 앱을 열면 모든 은행이 스크린샷과 화면 녹화를 아예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앱을 열기 전에 화면 녹화를 시작하더라도 녹화된 영상은 기본적으로 그냥 차단된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열려있는 동안에는 화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이미 열려있는 상태에서 녹화를 시도하면 녹화 자체가 차단됩니다. 스크린샷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열려있는 동안에는 스크린샷을 찍을 수 없습니다. 자, 만약 은행 앱에서 결제 확인 화면을 캡처하고 싶으시다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 점 때문에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은 꼭 그런 이유는 아닐 수도 있고요. 이 문제를 우회해서 원하는 내용을 캡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스크린샷을 직접 찍을 수는 없더라도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캡처하고 싶은 결제 내역을 다른 방식으로 열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 내역을 열어두면 되는데 저는 예시로 사진을 사용하겠지만 당연히 실제 결제 내역과는 다를 것이고 거기에 있는 옵션들도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것이며 표시되는 내용도 다를 겁니다. 하지만 은행 앱에서 결제 내역을 열어두었을 때 보통 어딘가에 점 3개가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보통은 여기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클릭하면 옵션 중에서 결제 확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옵션이 있을 겁니다. PDF 문서가 다운로드 될 거예요. 정확히 어떤 문구로 되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결제 확인이나 무언가를 다운로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열려있는 거래 내역을 가져와서 문서로 만든 다음 휴대폰에 저장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 업무와 관련해서는 일종의 우회 방법을 찾은 셈이죠. 이런 기능을 차단하는 다른 앱들, 예를 들어 넷플릭스나 HBO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들은 모두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개인정보나 보안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불법 복제를 막으려는 것뿐입니다. 스크린샷을 찍는 순간 여러분을 해적 취급하죠. 사실 스크린샷은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인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도 그따위 자기들 입맛대로 만든 쇼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고 난리를 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어떻게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캡처하는 건 여러분의 권리니까요. 그게 바로 공정사용, fair use, 이 존재하는 이유죠. 그래서 우린 이걸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애플리케이션 자체에서 이미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앱을 사용해서는 이걸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린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할 수 있죠. 자, 넷플릭스 같은 곳에서 쇼나 영화를 캡처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 빠르게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넷플릭스를 예로 들게요. 많은 기기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앱 중 하나니까요. 그리고 이건 그냥 저는 좀 더, 그러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잘 알고 있고 어떤 게 있는지 아니까요. 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변호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넷플릭스나 다른 구독 서비스를 이용 중이시라면 말이죠. 넷플릭스는 그냥 예시일 뿐이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방법으로 콘텐츠를 시청하고 캡처하신다면 괜찮습니다. 스크린샷을 찍는 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반면에 화면 녹화의 경우 공유 목적으로는 30초 길이로 제한됩니다. 개인적인 용도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공유만 하지 않으신다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넷플릭스 같은 활성 구독 상태에서 앱 외부에서 이 콘텐츠를 캡처하고 시청하시는 한 괜찮습니다. 하지만 구독 없이 이 콘텐츠를 시청하신다면 그건 사실상 불법 복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감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만약을 대비해 경고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만이 불법 복제는 아닙니다. 콘텐츠를 시청할 권리, 소위 말하는 시청 권한 없이 시청하는 것 또한 불법 복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다는 것이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 어쨌든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콘텐츠를 시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웹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이유는 웹 브라우저 자체가 별도의 독립적인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애플리케이션은 스크린샷 촬영을 막지 않거든요. 그 안에서 어떤 콘텐츠를 열더라도 그 설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경우 크롬과 같은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한 크롬은 스크린샷 촬영을 허용하며 어떤 콘텐츠를 열더라도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검색하게 될까요? 그건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 정말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드리기보다는 이런 컨텐츠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도구를 제공하려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라는 식의 접근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이트들은 자주 폐쇄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다른 사이트를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특정 웹사이트를 알려드리지 않는 이유는 예전에 알려드렸을 때 그 사이트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위해서는 대부분 크롬이 아니라 구글을 검색 엔진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검색하고 있는 것은 pstream, MU보 대안입니다. pstream은 제가 예전에 예시로 보여드렸던 사이트인데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와 관련된 정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작업을 위해 구글을 사용하는 이유는 구글이 레딧 검색 결과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중 하나이긴 하지만 이게 유일한 결과는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링크들이 몇 개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링크는 이미 죽었다는 걸 알고 있어서 테스트해봤지만 그 외에는 거의 테스트해보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사이트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넷플릭스나 HBO, 애플 TV 같은 서비스의 무료 대안 사이트나 그런 것들을 검색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주로 레딧 검색 결과를 찾아보세요. 그게 유용할 테니까요. 검색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도메인들을 전부 추적하는 웹사이트 링크가 포함된 스레드가 하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작은 목록입니다. 그런 목록은 수십 개나 됩니다. 그러니 그중 하나만 찾으면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사이트를 찾아서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유 목적으로는 화면 녹화 시간을 30초 미만으로 유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경우 수익 창출 채널을 운영 중이라면 유튜브 측에서 개입해서 좋아, 수익은 저작권자에게 돌아간다라고 제재를 가할 겁니다. 예를 들어 영상이 1시간짜리라도
서른한 초분량만 사용해도 말이죠. 참 잘하셨네요. 이제 그 영상 수익은 하나도 없게 될 겁니다.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